우리는 일본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으로 일본 자체를 막연하게 증오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만 일본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일본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언제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수만 년 전 빙하기에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육지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구석기인들은 대륙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약 1만 5천 년 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자 일본은 대륙과 단절되면서 섬이 됩니다. 이때 일본 특유의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가 생겨납니다. 약 1만 3천 년 전부터 일본에는 조몬 문화가 발전했는데 조몬이란 새끼 줄 문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문명의 출발선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또 이들도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처럼 조몬 토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미개한 야만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조몬인들이 모두 일본인의 조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본인의 원형인 조몬인은 기원전 500년 전부터 한반도, 사할린, 연해주, 태평양,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도레인으로 형성된 혼혈이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300년 이후 한반도 출신 도레인이 가지고 온 벼농사법과 청동기, 철제 농기구 등이 일본 전역에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청동기 철기 문명인 야요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일본 전역에 100여 개의 소국이 생겨났습니다. 한서지리지에는 외라 불리며 100여 개의 소국으로 분립되었으며 한나라 낙랑군에 조공을 바쳤다라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외라 불렸죠. 한반도에서 부여, 동해, 옥저 등 부적국가가 생겨난 시기와 일치합니다. 3세기 후반 이 소국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야마토 정권이라는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가 세워집니다. 통일국가를 과시할 목적으로 대형 고분을 많이 만들었기에 이 시기를 고분시대라고도 합니다. 야마토는 일본인들이 좋아하고 즐겨 쓰는 이름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던 야마토함도 있고요.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죠. 야마토 정권 후기인 7세기 초가 되면 백제인, 고구려인, 가야인 등이 건너와 새로운 문화와 학문, 기술, 종교를 전래합니다. 그 결과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생겨나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세 차례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벼농사, 둘째는 학문과 기술 전파, 셋째는 조선 통신사입니다. 7세기 중엽이 되면 한반도 출신 도레인 중 백제기 출신인 소가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며 야마토 정권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나카소온의 황자가 정변을 일으켜 백제계 대신 소가노 이루카를 제거하고 덴지 천황으로 즉위하죠. 그는 왕실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 다이카게신이라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조용조 세법, 율령 등 당나라 제도를 도입해 일본을 율령 국가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나라를 수도로 정하고 거대한 궁전도 짓습니다. 그래서 나라시대라 하죠.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불교를 발전시킵니다. 794년 간무천왕은 불교의 영향력을 줄이고 귀족 세력을 누리기 위해 수도를 나라에서 헤이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라 하죠.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한 불교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는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됩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는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해당합니다. 어떤 시대든 후기에는 혼란하죠.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지방 곳곳에서 반란 세력이 나타납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실권자는 후지와라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천황의 외척이 되어 천황을 대신해 정치하는 섭정과 총리에 해당하는 관백을 독점합니다. 이것을 섭관정치라 하죠.
그런데 섭정과 관백 자리를 두고 후지와라 가문 내부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들은 각자 무사를 고용해 싸우게 되죠. 이처럼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자 신라 하대 때처럼 지방 호족들도 독립해 사무라이를 거느립니다. 이때부터 직업적인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성장하죠. 당시에는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걸어다니는 일반 무사와 달리 말을 타고 다니는 오품의 고위 관리였죠. 결국 일본은 내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를 고용한 귀족들보다 오히려 사무라이의 힘이 세졌어요. 그 결과 1192년 후지와라 가문은 몰락하고 사무라이 출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집권합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수도를 헤이안에서 자신의 본거지인 가마쿠라로 옮기고 여기에 막부를 설치하죠.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막부는 최고 사령부로서 고려 무신정권 때의 중반과 같은 거죠. 이때도 천황은 존재했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 막부 시대의 실권자는 쇼군이었죠. 쇼군은 미나모토의 후손이 4대째 계속 맡았으나 1333년 기회를 엿보던 고다이고 천황은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무라이인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요청에 가마쿠라 막부를 공격해 무너뜨리죠. 그런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무시한 채 무로마치의 막부를 세웁니다. 무로마치 막부죠. 중앙은 쇼군이, 지방은 슈고가 통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슈고들은 막부에서 독립해 각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인 다이묘가 되죠. 신라 하대와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각 지방의 지호들끼리 싸운 것이 춘추전국 시대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의 유력자였던 다이묘의 부하였다가 독립한 가신, 토착 세력 등이 서로 다투는 센고쿠 시대가 되죠. 센고쿠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후기인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말인데요. 100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3명의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지방의 많은 무장 세력들이 서로 다이묘를 자처하며 싸웠는데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었습니다. 진 쪽은 이긴 쪽에 가신이 되거나 아니면 할복했습니다. 워낙 강렬했던 시기라 많은 일본 영화나 사극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괴롭혔던 조총도 이때 보급되죠. 시간이 흐르자 호조 우지야스, 다케다 신겐, 이마가와 요시모토,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리 모토나리 등 몇몇 유력 다이묘만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먼저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센고쿠 시대를 끝냅니다. 하지만 혼노지의 변으로 부하에게 살해당하죠. 그러자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등장해 일본을 통일하고 정권을 차지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죽게 되죠. 세력이 약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동쪽 변방인 에도로 보냅니다. 그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에도에서 세력을 키웠으며 임진왜란에 참가하지 않아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이시다 미스나리, 고니시 유키나가 등을 격파하면서 1603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본거지인 에도에 막부를 두고 에도 막부를 창건하죠.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약 260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 시대는 도쿠가와 가문이 쇼군직을 세습하면서 큰 변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기에 여러 면에서 전란의 시대와는 구별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출신의 도쿠가와 가문은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사무라이와 농민에게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사무라이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체 인구의 90%인
농민의 세금 납부가 불안할 경우 막부가 유지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이묘에게는 절대 복종을, 농민에게는 엄격한 세금 납부, 토지 매매 금지, 이웃의 연대 책임, 사치 금지령 등을 실시했기에 에도 막부는 260년 동안 별탈 없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심했습니다. 다이묘 영지에는 한 개 성곽만 남기고 모두 헐게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다이묘는 개혁과 감봉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개 가문이 개혁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에도 막부는 사무라이 상징인 칼에 대한 법규도 만들었습니다. 사무라이가 함부로 칼을 쓰는 것을 금지했죠. 평민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조롱을 받았더라도 상대가 칼을 지니지 않았거나 결투를 거부할 경우에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평민은 사무라이를 시컨 돌리고 도망가면 그만이었죠. 이렇게 평민의 조롱거리가 된 사무라이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에도 막부 후기에는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무라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앞에서 사무라이의 본래 역할은 오고 관리였다고 했죠. 에도 막부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학문과 예술, 종교 등 각종 교양을 익히며 관리의 품위를 지키게 되죠. 사무라이의 나라 일본, 이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의 역사는 300년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